말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마음엔 돌처럼 남는다. 그날의 한마디가 내 인생의 문장을 바꿨다. 우리는 늘 말로 상처 주고 침묵으로 후회한다. 말보다 무서운 건 말이 남긴 침묵이다. 일막, 기억, 말이 가벼웠던 시절. 그날 아침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 정도도 모르냐. 사무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지던 4월이었다. 복사기 옆에서 인쇄물을 정리하던 김대리가 또 실수를 했다. 세 번째였다. 나는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으며 그렇게 말했다. 별 생각 없이 커피 한 모금 마시듯 가볍게. 그의 얼굴이 순간 굳는 걸 봤다. 하지만 나는 이미 돌아서서 내 자리로 걸어가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아메리카노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에어컨 바람에 서류가 바스락거렸다. 누군가 복도에서 웃으며 지나갔다. 평범한 수요일 오전이었다. 점심시간 김대리는 자리에 없었다. 어디 갔대? 화장실 간다더니 아직 안 왔네요. 동료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나도 그랬다. 별일 아닌 듯 국을 떠먹었다. 구내식당 특유의 쇠냄새와 식용유, 냄새가 뒤섞인 공기, 쟁반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다. 한 달쯤 지나 우연히 들었다. 김대리가 그날 옥상에 올라가 한참을 울었다는 걸. 집에 가서도 밥을 먹지 못했다는 걸. 이미 몇 달째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다는 걸. 그때서야 기억났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 고개를 돌릴 때 어깨가 움츠러들었다는 것. 그가 죄송합니다 하고 말할 때 목소리가 갈라졌다는 것. 나는 그걸 다 보고도 듣고도 그냥 지나쳤다. 25, 첫 직장에 다니던 시절. 회식 자리에서 나는 말을 잘한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재치 있다는 칭찬도 들었다. 그래서 더 자주 말했다. 분위기를 띄우려고, 웃음을 주려고. 야, 너 그때 그 실수 기억나? 완전 레전드였지. 테이블 위에 소주잔들이 어지럽게 놓였다. 고깃집 환풍기가 고기 굽는 연기를 빨아들이며 우웅거렸다. 사람들이 웃었다. 당사자도 어색하게 웃었다. 나는 그게 좋은 추억담이라고 생각했다. 다 함께 웃으니까,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그가 얼마 뒤 팀을 옮긴 건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원래 하고 싶던 일이 있었대. 나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 내 말 때문일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30살 친구 결혼식 2차에서였다. 맥주 거품이 가득한 잔을 들고 나는 신랑에게 말했다. 야, 너도 드디어 사람 됐네. 누가 너랑 결혼할 줄 알았냐. 농담이었다. 축하의 말이었다. 다들 웃었다. 신랑도 웃었다. 하지만 옆에 앉은 신부의 눈빛은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 기억하려 하지 않았다. 몇 년 뒤 그들이 이혼 위기를 겪을 때 신부가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결혼식 때부터 느꼈어. 당신 친구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던진 농담이 그녀에게는 경고였다는 걸. 내가 웃으며 한 말이 그녀의 불안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걸.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요리를 하시다 짜게 만들면 엄마, 요즘 손맛이 왜 이래? 하고 웃으며 말했다. 동생이 시험을 망치면 공부는 안 하고 뭐 했냐? 하고 스쳐 지나가듯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더 함부로 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그 뒤로 간을 볼 때마다 나를 쳐다보셨다. 동생은 점점 말수가 줄었다. 나는 그걸 보면서도 몰랐다. 내 말이 그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는 걸. 그땐 몰랐다.
그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릴 줄은. 말은 공기처럼 가볍게 나갔지만 그 말을 받은 사람의 가슴엔 돌처럼 무겁게 남았다. 나는 내뱉고 잊었지만 그들은 삼키고 삭혔다. 밤새도록. 몇 달 동안. 어쩌면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내가 던진 말들이 어디쯤 가 있을까?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아직도 아리게 남아 있을까? 그 말들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다면. 하지만 말은 한 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기막. 깨달음, 말이 만든 상처와 후회. 40이 넘어서야 나는 비로소 돌아볼 수 있었다. 새벽 4시 잠이 깨어 천장을 바라보던 어느 날,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창밖에서 낮게 울렸다. 아내의 고른 숨소리, 아이의 작은 발차기. 모든 게 고요했지만 내 머릿속만은 시끄러웠다. 그 정도도 모르냐. 수년 전 내가 했던 그 말이 갑자기 귓가에서 울렸다. 김대리. 그의 이름은 김민수였다. 아니, 민준이었던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하려 하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그의 얼굴만큼은 선명하다. 순간 굳어지던 표정, 힘없이 떨어진 어깨, 죄송합니다 하고 중얼거리던 목소리. 그는 그 말을 들으며 어떤 얼굴을 했을까?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빛이 얼굴을 비췄다. 물을 마시며 생각했다. 아니, 처음으로 제대로 생각해 보았다. 그는 그날 아침 어떤 마음으로 출근했을까? 어쩌면 그날도 약을 먹고 왔을지 모른다. 억지로 밥을 삼키고 거울 앞에서 오늘은 괜찮을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을지 모른다. 그렇게 간신히 버텨낸 하루를 내가 한마디로 무너뜨렸다. 그 정도도 모르냐. 그 말은 내게 2초였지만 그에게는 하루였다. 아니, 한 달이었다. 어쩌면 지금도. 공자는 말했다. 말은 신중하고 행동은 민첩해야 한다. 나는 정반대로 살았다. 말은 빠르고 생각은 느렸다. 말을 먼저 던지고 후회는 나중에 했다. 아니, 사실 후회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잊었다. 내가 했던 말들을, 그 말들이 만든 파장을. 하지만 상대방은 잊지 못했다. 그들은 기억했다. 내가 웃으며 했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던진 한마디를, 그 말이 그들의 마음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는지를. 회사를 옮긴 그 후배를 우연히 마주친 건 5년쯤 지나서였다. 역 앞 카페에서. 형. 그가 먼저 알아보고 인사했다. 예전보다 살이 빠졌고 안경을 쓰고 있었다. 우리는 짧게 커피를 마셨다. 근황을 물었다. 새 회사 이야기, 결혼 이야기. 그는 밝게 웃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헤어지며 그가 말했다. 형,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응? 회식 때 농담하시던 거요. 괜찮다고 웃었는데 사실 집에 가면 계속 생각났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웃긴 실수만 하는 사람인가 하고.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내게는 비수처럼 꽂혔다. 미안하다. 나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다. 그가 떠난 뒤 나는 한참을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다. 차들이 경적을 울렸다. 커피는 식어갔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말이란 건 내뱉는 순간 내 것이 아니게 된다. 상대의 것이 된다. 상대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그의 하루를 만들고 그의 밤을 만들고 그의 내일을 만든다. 나는 그저 말을 했을 뿐이지만 그는 그 말과 함께 살아야 했다.
결혼식 2차에서 했던 그 말도 마찬가지였다. 야, 너도 드디어 사람 됐네.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친구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그의 신부는 어땠을까?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불리는지 들었다.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 그게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녀는 그 말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나중에 불안의 씨앗이 되었다. 당신 친구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 그녀는 분명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싸움 끝에 지쳐서. 그리고 내 친구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그냥 농담이었어. 친구들이 원래 그래. 하지만 그 변명들이 그녀를 설득했을까? 말은 오해를 만들고, 오해는 균열을 만들고, 균열은 결국 관계를 갈라놓는다. 나는 그저 웃으며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쐐기를 박았다. 어머니와의 일도 떠올랐다. 엄마, 요즘 손맛이 왜 이래?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뭐라 하셨던가. 그래, 엄마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봐. 하고 웃으셨다. 나도 따라 웃었다. 그리고 잊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잊지 않으셨다. 그 뒤로 국을 끓이실 때마다 간을 보고 또 보셨다. 나를 쳐다보셨다. 내가 한 숟가락 뜨는 걸 지켜보셨다. 나는 몰랐다. 어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말을 마음에 담고 계셨는지, 어머니가 요리할 때마다 얼마나 조심스러워 하셨는지. 너는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하는구나. 한 번은 아내가 그렇게 말했다. 저녁 식사 후였다. 설거지를 하며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어. 그날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함부로 대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 나는 안다. 침묵이 얼마나 많은 말을 대신할 수 있는지. 말은 많았지만 이해는 없었다. 말은 빨랐지만 공감은 느렸다. 나는 말로 분위기를 띄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말로 상처를 냈다. 지금은 말하기 전에 멈춘다. 한 번 더 생각한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침묵이 더 나은 선택은 아닐까?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말이다. 하지만 깨달음은 늘 늦게 온다.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 말들이 누군가의 가슴에 박혀 있다. 사과하고 싶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그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 시간은 상처를 아물게도 하지만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한다. 그날 옥상에서 울었던 김대리, 팀을 옮긴 후배, 불안을 안고 결혼한 친구의 아내, 내 말에 움츠러든 어머니,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 나는 그들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다. 어떤 이들과는 연락이 끊겼고 어떤 이들에게는 차마 꺼내지 못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과는 더 어려워졌다.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게 오히려 옛 상처를 건드리는 일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저 다짐할 뿐이다.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침묵의 무게를 알겠다고. 하지만 그 다짐이 과거의 잘못을 지울 수는 없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후회는 언제나 말보다 늦게 온다. 산막. 평화. 이제야 알게 된 말의 무게. 요즘 나는 말이 줄었다. 아침 아내가 식탁에 밥을 차려놓는다. 김치찌개에서 김이 피어오른다. 나는 한 숟가락 든 후 고개를 끄덕인다. 아내가 미소 짓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맛있어? 응.
예전 같았으면 덧붙였을 것이다. 근데 지난번보다는 좀 덜한데? 같은 말을. 하지만 이제는 하지 않는다. 맛있다는 말 하나면 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 없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진다. 베란다 화분의 고무나무 잎이 초록빛으로 반짝인다. 아내가 물을 주며 중얼거린다. 이 녀석 잘 크네. 나는 옆에 서서 함께 본다. 말없이 이 고요가 이제는 좋다. 주말 손녀가 놀러 온다. 할아버지, 현관문이 열리기 무섭게 아이가 뛰어온다. 나는 무릎을 굽혀 아이를 안는다. 작은 몸에서 아기 비누 냄새가 난다. 할아버지, 나 오늘 그림 그렸어. 아이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낸다. 크레파스로 그린 집, 파란 하늘, 노란 해, 그림 한가운데 사람 4명. 이게 누구야? 엄마, 아빠, 나 그리고 할아버지.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잘 그렸네. 예전 같았으면 말했을 것이다.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삐뚤삐뚤해? 같은 말을. 웃으며, 귀엽다고 생각하며. 하지만 그 말이 아이에게 어떻게 들릴지 이제는 안다. 아이는 진지하게 그림을 그렸다. 최선을 다해 할아버지를 그렸다.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야. 아이가 활짝 웃는다. 그 웃음이 내 하루를 채운다. 저녁 산책을 나간다. 동네 공원은 고요하다. 산책로의 나무잎이 바스락거린다. 벤치에 앉아있던 옆집 할머니가 손을 흔든다. 나도 손을 흔든다. 말은 없다. 예전에는 말을 걸었을 것이다. 오늘 날씨 좋죠? 요즘 손자들은 자주 오나요? 별 이유 없는 말들. 분위기를 채우기 위한 말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때로는 말이 분위기를 깨기도 한다는 걸. 침묵이 더 편안한 순간이 있다는 걸. 할머니는 다시 앞을 본다. 나도 앞을 본다. 저물어가는 해, 주황빛 하늘,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우리는 같은 풍경을 본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밤 아내가 옆에 누워 책을 읽는다. 페이지 넘기는 소리가 작게 들린다. 나는 천장을 본다. 아내의 고른 숨소리, 시계의 초침 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여보, 아내가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한다. 응? 아니야. 그냥 아내가 잠깐 나를 본다. 미소 짓는다.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린다.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 당신과 살아온 시간이 참 고맙다는 말. 하지만 말로 하면 어색할 것 같았다. 뜬금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잡는다. 아내가 내 손을 꼭 쥔다. 말없이 그것으로 전해진다. 내 마음이, 아내의 마음이. 이제 나는 안다. 어떤 마음은 말로 하지 않는 게 더 진하다는 걸. 젊은 시절 나는 말을 많이 했다. 말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재치 있다는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더 많이 말했다. 말로 사람들을 웃겼고, 말로 분위기를 띄웠고, 말로 내 존재를 증명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남긴 것은 웃음이 아니라 상처였다. 분위기가 아니라 오해였다. 존재가 아니라 후회였다. 이제는 안다. 말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오히려 말이 많을수록 진심은 희석된다는 걸. 얼마 전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요. 나는 잠시 이 말이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말했을 것이다. 그까짓 거 뭐가 힘들어. 나도 젊었을 때는 같은 말을.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런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아들을 더 외롭게 만든다는 걸.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네. 아빠가 옆에 있어 줄 수는 없지만 내가 힘든 거 알고 있어. 침묵이 흘렀다. 길게. 전화선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아들에게 내 마음이 전해졌다. 예전에는 몰랐던 것. 말의 무게는 숫자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 말이 많으면 실언이 많고 실언이 많으면 화를 부른다. 노자의 말이다. 나이 들어서야 이해한다. 말이 줄어든 건 노쇠해서가 아니다. 지혜가 생겨서다. 말의 무게를 알게 되어서다.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한마디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한다. 한마디가 사랑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는 말하기 전에 생각한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까? 침묵이 더 나은 선택은 아닐까? 그리고 깨달았다. 말의 무게는 결국 사랑의 무게였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말은 가벼워서는 안 된다. 무심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던져서는 안 된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스며든다. 기억이 되고 상처가 되고 때로는 평생의 짐이 된다. 그래서 말은 신중해야 한다. 말은 따뜻해야 한다. 말은 진심이어야 한다. 오늘도 아내가 식탁에 밥을 차린다. 손녀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본다. 베란다 화분에서는 작은 새싹이 돋아난다. 저녁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든다. 나는 말이 적어졌다. 하지만 마음은 더 많이 전한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손을 잡는 것으로, 미소 짓는 것으로, 함께 있어 주는 것으로. 말은 적지만 사랑은 깊다. 말은 느리지만 마음은 빠르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평화롭다. 나는 이제 말을 신중히 고른다. 그것은 상대를 위한 예의자, 나를 지키는 마지막 품격이다.